인천전자마이스터고 친구들 반갑습니다. 국어 빵쌤입니다. 2학기 1회고사를 대비하는 영상 첫 번째인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한글 맞춤법, 그 다음 중세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학습했고요. 영상으로 선생님이 학습을 도와줄 내용은 매체, 그다음 두 번째 공동보고서 쓰기, 세 번째 본봄에 관한 내용입니다. 2시간의 국어 수업으로 모든 학습 내용을 다루기가 어려워서 선택한 방법인 만큼 1학기 때 경험했으니까 2학기엔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학습에 참여해주기 바랍니다. 이미 국어 시간에 배부된 학습지 준비하시고요. 필기도구 준비하시고 중간중간에 점프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영상 함께 해주기 바랍니다. 이대로 이어지는 국어의 발자취라는 단원에서 우리 첫 번째 국어와 매체, 그 중에 오늘 학습할 내용은 바로 매체에 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중학교에도 매체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었고요. 또 일상생활에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렵지 않게 학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매체가 뭔지 우리 개념 정리 한번 하고 가야겠죠? 학습지 보시면 선생님이 초성을 넣어놨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화면으로 띄워주는 답을 받아 적으면 이 부분의 문제가 쉽다 하더라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먼저 고민하고 그 다음 답을 맞춰보는 방식으로 학습에 참여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매체란 의사소통할 때 지식과 정보 정서를 모하는 수단이다. 우리 매체, 매개체라는 말 들어봤죠? 의사소통의 매개체,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뜻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매체란 지식과 정보 정서를 전달하고, 전달만 하면 안 되겠죠? 서로 공유하는 수단이다. 매개체라는 단어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 시대의 흐름 나오면 짐작해야 하는 단어 있습니다.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따라서 매체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겠죠. 그래서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나 정서, 지식 등을 전달한다라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매개체라는 단어를 연결해서 떠올리시면 좋고요. 매체도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어려운 내용 없죠? 자, 세 번째입니다. 현대에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매체, 대표적인 게 뭘까요? 선생님도, 여러분도, 보호자님들도 모두 함께 많이 쓰는 대표적인 매체, 그렇죠. 바로 인터넷 매체입니다. 선생님이 수업 때 말한 적이 있는데요. 선생님 집에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가 들어온 게 선생님이 고2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전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숙제를 한다거나 이게 굉장히 접근이 어려웠었는데 요새는 아주 어린 아이들도 인터넷을 참 잘 다루잖아요.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인터넷 매체가 중요한 수단이 되었는데요. 그럼 이러한 인터넷 매체의 특징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쇄 또는 방송 매체와 달리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부분 어디요? 그렇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앞에 있는 부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겠죠? 그럼 이 인쇄 매체, 영상 매체는 뭘까요? 인쇄 매체는 책, 그 다음에 종이로 된 신문,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시공간의 제약이 존재했습니다. 우리 여기 나오는 영상 매체는요, 지금의 유튜브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은 TV 방송을 24시간 원하는 방송을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인터넷과 우리 TV가 결합된 인터넷 TV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선생님이 예전에 어렸을 때, 자꾸 옛날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때는 24시간 TV 방송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방송국에서 송출해주는 내용만 볼 수 있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런 때와 비교해보면 지금의 인터넷 매체는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볼 수 있다. 특히 우리 핸드폰 하나를 통해서 책도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송 매체도 볼 수 있잖아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자, 두 번째, 자료의 생산과 수용이 이건 방향을 의미하는데요.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여러분은 정보를 제공받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실시간으로 대화를 주고받기도 하죠. 즉 과거와 달리 인터넷 매체의 특징으로 쌍방향적인 특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매체라 함은 정보나 아니면 지식이나 정서를 주고받는 수단이다. 과거와 달리 큰 차이가 있다. 왜?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차이, 오늘날에는 인터넷 매체가 널리 쓰이고 있고 과거의 인쇄 방송 매체와 달리 쌍방향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다. 간단히 개념 정리하고 두 번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매체에 따른 언어적 특징과 소통 방식의 특징인데요. 매체 관련해서 참 많이 다뤄지는 문제이니만큼 여러분도 집중해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사진, 그림이 안 보인다면 학습지를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어서 많이 봤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활용하는 것 같고요. 여러분이 아마 주말에 많이 볼 것 같은 첫 번째 매체는 바로 단톡방이라고 우리가 쉽게 설명하는 휴대전화 대화방. 선생님은 단톡방이라고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실시간 인터넷 방송, 라방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죠. 두 가지를 비교해 볼 텐데요. 여러분, 공통점과 차이점을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휴대전화 전화방, 우리 단톡방,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 오픈 채팅방, 불특정 다수로 하는 오픈 채팅방이 지금 아니죠. 우리 교과서에서 학습지에서 다루고 있는 건 내 친구들과의 단톡방이라는 거 머릿속에 일단 선을 그어 두셔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 학습지 예시를 봤더니요, 휴대전화 전화방, 단톡방을 봤더니 뭐 영화, 고고, 기억 이런 표현도 쓰고요, 꿀잼 이런 표현 있죠.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서는 신조어 또는 새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꿀잼 이런 것들이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새말, 신조어에 해당하겠죠. 신조어나 줄임말 같은 것들을 많이 쓰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두 가지 표현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반면에 인터넷 방송은요, 라방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큰 특징,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불특정 다수. 선생님이 아까 조심해야 된다고 말한 거 있죠? 우리 불특정 다수를 하는 오픈 채팅방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보다 내 친구들, 내 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단톡방이다. 반면에 이 인터넷 실시간 방송은 라방을 생각하시면 좋겠죠? 이 학습지에서 다루고 있는 단톡방의 특징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요. 먼저 초성 보고 여러분 감 잡으셔야겠죠? 네. 여러 명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 여러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보이고요. 자, 일상생활에 가까운 기억, 이응?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답은 바로 구어적 표현인데요. 이 구자, 그럼 여러분 아는 한자 중에 뭘까요? 입구자, 대화할 때, 일상에 쓰는 대화할 때 쓰는 표현이란 뜻입니다. 그럼 선생님, 구어적 표현이 아닌 것이 있나요? 그쵸? 뭐뭐 했습니다 라든지 교과서나 우리 이런 문자에서 많이 쓰이는 문어적 표현 있죠? 그런 것과 구어적 표현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구어적 표현, 대화하듯이 일상 대화체의 말투를 많이 쓴다라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뭐뭐 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대면하지 않더라도, 얼굴을 직접 마주보지 않더라도 실시간으로, 쌍방향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앞서 살펴봤던 인터넷 매체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리고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특히 단톡방 보시면요. 예쁜 그림도 사용하고 있고요. 이모티콘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각 자료, 어떤 자료를 직접 공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모티콘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기도 한다. 여러분, 매체에 대해서는 사실 공부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일반적인 내용에서 틀리면 속상하겠죠. 기본적인 내용 꼭 한 10분 정도 투자해서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문장인데요. 이 이모티콘, 선생님이 카톡에서 많이 애용하는 이모티콘입니다. 작가의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선생님이 다음 영상에서 출처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떠오르는 강아지 있지 않습니까? 네, 선생님의 소중한 방망이,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는데요. 방망이와 함께 있는 기분이어서 선생님이 자주 사용하는 이모티콘입니다. 오늘의 한 문장 선생님이 꼭 공유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입니다. 나와라. 자, 타인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한 사람은 거의 없다. 자, 그러나 자기 마음의 움직임에 끊임없이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진다. 자, 우리 학교가 기숙사 학교 있고 24시간 붙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본인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이야기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관심일 수도 있지만 지나친 간섭일 수도 있고 왜곡되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죠. 선생님은 여러분을 아끼는 만큼 여러분이 친구들의 사생활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여러분의 삶의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 매우 짧았죠? 두 번째 영상은 공동보고서인데요.
지금 영상보다는 조금 길겠지만 그래도 짧을 겁니다. 두 번째 영상까지 꼭 잘 시청해주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